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러분들께 굉장히 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그로 끌고 괜히 또 영업적인 데만 초점을 너무 둬서 말씀드리기보다도 딱딱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브리핑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일단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제, 그 다음에 엊그제, 오늘까지 최근 3거래일 동안 미국 시장은 조금 컨디션이 좋지 못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의 길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2, 3주 전부터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다못해 2, 3주 전부터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준비가 좀 되어 있으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곡소리가 날 때가 아닙니다. 즐기고 계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쪽에 대한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언급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뭐 오늘 봤다고 내일 번쩍번쩍 무언가가 반응이 나타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바로바로 시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시간 리딩을 통해서 코칭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면 그 다음날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다못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화 끝나고 나서 무슨 이슈가 뭐가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코칭을 받으셔야 그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기 종목들은 그렇게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럼 뭐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만 충분히 좋은 정보를 얻고 있다. 좋아요. 대신에 구독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시청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고 최종적으로 각자 본인이 판단해서 이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또 그쪽으로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변화가 올 것이니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 이런 쪽으로 포트를 좀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보세요. 이런 것들은 항상 약간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전략들이 빛이 난다. 그러니까 더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로 세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판 쪽 뒤늦게 들어가서 애매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들어가서 LG노텍이든 코리아서킷이든 100%대 수익을 다 보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이제는 그 다음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라고 2, 3주 전부터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리아서킷 후속 작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메인 종목 딱 4개의 종목을 전부 다 2차 전지로 우리 회원님들께 포지션을 잡아드렸어요. 아직 업사이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이 수익률이 30%, 40%, 50% 갔을 때 종목을 공개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께 대놓고 종목을 공개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VIP 회원님들의 특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토록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무조건 풀로 시청을 하시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돈을 벌고 계실 텐데, 근데 2차 전지가 준비가 안 됐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오히려 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논리적으로 설명을 싹 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점심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나 요번 주의 시세만 놓고 보시더라도 시장은 이번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국에 하락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결국에 이번 주는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도 결국에 이번 주는 빠진 거예요. 미국 시장하고 비례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린 미국장 중심으로 변동성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제가 오랜만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살을 좀 더 곁들여서 이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릴 건데요. 진짜 좋은 기회가 좀 왔다라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짜잔 우려를 표현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한편으로는 우려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깊게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 이득이다. 진짜 이건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한 분들이라면요, 이게 진짜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 그리고 결국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면, 이해가 됐다면, 그러면 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이번 영상 포함해서 주말 동안에 이벤트를 열어 드릴게요. 단타수장 이벤트를 열 땐 항상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2차 전지 쪽으로 여러분들을 VIP님들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 계속해서 편입을 시켜 드렸고, 메인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지금 엄청 강해요. 이런 날에도 오늘 지금 엄청 강합니다. 그러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또 단타대로 수익을 계속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거 수익 인증을 회원님들이 또 감사하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 수익 인증을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장사꾼 같아서 싫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감사하게 보내주셨는데 방송이라도 한번 또 언급을 시켜드리고 노출을 시켜드리는 게 그게 또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돈 벌고 또 이렇게 방송도 한번 출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잘 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다 해드렸던 종목이고 일진도 2차전지 쪽으로 동박 메인으로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도 보시면 벌써 이렇게 수익들이 잘 나고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2차전지 핵심 메인 종목들 여기에는 지금 공개를 해드리지 않고 있지만 그런 종목들 또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코리아 서킷 143% 120%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다 챙겼고 미국 지수에다가 또 배팅을 해서 나스닥 기준으로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2차전지가 강하다 했으면 2차전지 ETF에다가 투자를 해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2차전지 ETF에다 투자를 해요. 바닥 대비 지금 벌써 ETF 상품만 20%가 수익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먹거리가 이렇게나 많은데 그리고 이것들을 바로바로 팔아치울 게 아니라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돈이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다라고 하면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좋고 앞으로 성장이 가파를 것이고 이 종목이 정말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좋다. 그러면 끌고 가야지. 왜 잠깐 깨작깨작거리고서 거기서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건가요? 다이어트는 다른 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부풀려 가는 건 더 키워야 벌크업을 해야 멋있는 거예요. 벌크업을 해야. 벌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육인지 지방인지도 모르고 그냥 싹 다 빼버릴 생각만 하고 있어. 깨작거리면 안 된다. 아시겠죠? 주식시장에서 백날 첫날 1% 2% 깨작깨작 거려봐야 나중에 시장만 무너지면 다 작살납니다. 뭐 불가피하게 1, 2%만 수익을 챙겨야 될 상황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깨작거려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잘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좀 내용들이 마음에 들고 내가 진짜 이번 기회를 좀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0-221-2353 성함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총 60일에 44만원으로 주말 한정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업 그렇게 뭐 혀가 길게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제가 뭐 강제로 뭐 가입하세요 어떻게 뭘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영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영업을 정말 잘하고 영업으로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 절대적인 조건은 제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에요. 지금 당장 입을 털어서 여러분들을 꼬셔서 가입을 한들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거라도 환불 없이 잘 지키면 성공한 거고 그 뒤는 없어요. 하지만 영업으로 꾸준하게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직함과 성실함과 투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장 가입을 해서 또 계속 가입을 해서 또 하고 하면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벌고 영업적인 것도 굉장히 퍼펙트하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업적인 게 목표이기 이전에 방금 말씀드린 정직함과 투명, 성실함 이게 기본 베이스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영업은 그 뒤에 후순위로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입만 털고 자꾸 수익 인증으로 번쩍번쩍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극만 하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논리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100% 돈 번다. 아시겠죠? 늦지 않았어요. 시장 절대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 진지하게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뭘 공부하고 분석할 게 없습니다. 차트라는 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봐야 될 때도 있고 해요. 그래서 뭐 차트를 자꾸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를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또 시장이 조금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산업, 섹터 이런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딱 진짜 단순하게 개별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테마를 활용해서 기술적 관점으로 차트 분석을 우선시해서 수익을 또 땡겨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식이라는 거는요 한 가지 가지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망 다니는 거를 빠르게 또 잡아야 돼요. 혹은 내가 먼저 여유롭게 깔고 뭉개서 그 도망가는 놈을 어깨 위에 올라타가지고 또 바람을 좀 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많은 다양한 성향을 띠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내가 한 가지만 가지고 대응을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그만큼이나 경험도 필요한 거고 정말 이 판단이 빠릿빠릿해야 돼요. 본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에 이미 시세는 수십 번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판단 그러려면은 나의 어떤 경험이 좀 풍부해야 되고 나만의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매뉴얼과 기준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딱
움직였다. 그러면은 거기서 맞게끔 그동안의 기준에 이거에 맞게끔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게 딱딱딱딱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발빠른 대처와 대응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이 되고 뼈대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좀 구축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매뉴얼과 제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기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나씩 해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달이면은 약 한 2주 뒤면은 유튜브로 단타수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런칭을 한 지 딱 2주년이 돼요. 2주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만 2년이 다 돼가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스펙이고 커리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후에 또 다른 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또 좋은 정보들을 더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저와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제 일단은 여러분들께 큰 틀의 설명을 다 드렸고,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둔화 위축, 이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우려가 된대요. 근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다 드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거꾸로 역순으로 보시면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이 수요가 어떻게 급증을 했느냐, 수요가 급증을 할 때 일단은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마구마구 뿌려줬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줬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장사에 대한 피해금을 다 전액 보상을 해줬어요.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은 뭐 금리를 낮추고 이런 것들, 통화정책 이전에 결국에 금리라는 걸 낮췄잖아요. 그래서 돈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피해를 메꿔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리 인하, 이렇게 해서 제로금리 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경기를 부양해 왔어요. 시중에 돈이 돌아야 되고, 시중에 돈이 돌면 소비가 일어난다라는 소리죠. 소비가 일어나야 기업들은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해요. 생산하고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해요. 그럼 인력이 필요하니까 고용을 하게 됩니다. 고용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여윳돈이 생기니까 나가서도 돈을 씁니다. 이게 경기의 순환 사이클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간에 어느 한 가닥이라도 삐그덕거리는 순간 경기는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일자리를 잃어? 돈을 못 쓰니까 소비가 안 돼.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못 해. 생산을 못 하니까 기업이 이익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경기가 역성장해. 그죠? 반대로 이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경기라는 거는요, 어느 한 구석 삐그덕거리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든 와르르 좋아지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결국엔 뭐예요? 돈인 거고, 그 돈을 컨트롤하는 게 바로 연준 기준으로 했을 땐 통화 정책인 거고, 통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강력한 카드가 뭐다? 금리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금리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경기를 다시 조금 뭐 위축시켜서 너무 과열된 거 막거나, 이렇게 수축과 확산 국면에서 각각 금리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컨트롤을 해줍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로 금리를 통해서 돈을 뿌렸고,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갖다 대출도 갖다 써라 이겁니다. 돈을 최대한 많이 쓰게끔 했더니, 일단은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서민들한테 돈을 실제로 찍어다가 갖다 풀어줬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본 규모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줬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부작용의 우려라는 건 뭐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이제 실제로 일을 빨리 해도 되는 시점인데, 일을 해도 되는데 일을 해도 되나 마나 애매한 선상에 있을 때부터 뭔가 모르게 조금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부작용이라는 게 뭐냐? 이제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은 되고 있었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도 뭐 단기간이긴 하지만 일을 해서 번 돈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일을 하려고 해도 조금만 늦게 하자 자꾸 딜레이를 시킵니다. 근로자들이 취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딜레이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 지금 수요는 많으니까 돈을 쓰는 사람은 많잖아요.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자영업자들 장사 잘 되고, 그러니까는 지금 빨리 뭔가 일할 사람을 좀 구해야 되는데 막상 일을 할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임금을 높여야겠죠. 임금을 높여야 나라에서 주는 돈보다 내가 그래도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비슷하거나 많아야 일을 할 매력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임금이 올라가요.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원가의 상승입니다. 원가가 높아진다는 건 또 뭡니까? 원가가 높아지니까는 이익률이 줄어들어요. 마진이 줄어들죠.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원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판가를 높이죠.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인건비가 높아지고 원가가 높아지면 고기 1인분에 12,000원, 13,000원 하던 게 14,000원, 15,000원까지 올리는 거고, 알바비가 올라가고 전기세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 그런 식으로 판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자영업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결국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 시장에 지금 어떻게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쭈루룩 내려온 요런 뭐 고용이나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영향들이 같이 가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고용에 있어서 두 가지의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 첫 번째로는 임금 문제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나라에서 주는 돈이 더 많다 보니까 일에서 번 돈보다 나라에서 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야 또 일할 사람들이 또 이제 진입을 하니까, 그래서 고용시장을 그렇게 활성화를 시켰던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민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민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줄다가 코로나로 인한 국경 제한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국가 간의 이동이 좀 제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민자가 또 한 번 더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자가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국민들보다는 임금이 조금 저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민자가 줄어드니까 미국 사람들로만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미국 사람들로 고용을 하다 보니까는 눈높이가 높고 임금이 비싸죠. 그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뭐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들을 못 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을 좀 해야 되고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주는 뭐 기준 어떤 시급들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돈을 벌어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율이 떨어지고 이민자가 이제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실 임금이 계속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원가 부담으로 판가를 전이시키고, 판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가가 또 올라가요. 계속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고 여기 오르면 저기 치고 오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이제 결국에는 한번 왔다가 또 더 심화된 결정적 계기가 있죠.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입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원자재인 대표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으로는 뭐 다양한 곡물,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필수 원자재들의 가격이 폭증을 보인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A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수요가 증가를 보였던 가격 상승이에요. 수요가 증가를 보이면서 나타낸 인플레이션이지만, B 플랜 같은 경우에는 뭐다? 공급 감소가 발생하면서 벌어진 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드렸죠. 보시면 자, 수요라는 게 있고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A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이렇게 유지가 됐다고 쳐볼게요. 출발선이 여기에요. 근데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산이 그만큼 축소가 돼요.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서 일시적으로는 뭐 수요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자리가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량이 살짝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 공급량이 살짝 빠지는데, 수요는 돈을 풀었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을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벌어진 갭이 있죠. 이 갭이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뭐가 돼요? 가격은 올라가요. 수요와 공급의 스프레드, 이 갭이 넓어질수록 가격은 올라가죠. 모든 가격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공급도 자리를 잘 잡아주는가 싶고 고용이 회복되나 싶어서 조금 줄어드나 싶었는데, 뭐가 터졌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바로 자, 공급이 감소되는 전쟁 리스크. 이 공급이 급격하게 또 감소를 보여요. 근데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여기 1번보다 이 2번의 갭이 더 멀어지죠. 2번의 갭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커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심화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까지 나타낸 맨날 그 인플레이션으로 문제야, 인플레이션이 문제야 라고 떠들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근에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지나친 물가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럼 이걸 잡는 것도 방법은 사실 단순해요.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수요를 줄이든지 공급을 늘리든지. 수요를 잘 안 보이네요. 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요를 줄이든지 공급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를 하는 게 러시아가 주요 원자재를 팔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수요를 공급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하면은 미국도 타격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되겠고 공급이 축소됐던 이거에 대해서는 더 데미지를 가해버리면은 미국도 영향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일단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요를 줄이자예요. 그래서 수요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 여기 결국에 돌고 돌아서 뭐가 됐어요? 금리를 낮춰서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럼 반대예요. 금리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수요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금리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갖다 쓰는 부담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돈을 갖다 쓰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축소가 된다. 꽁돈이 사라지니까 일을 해야 돼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그리고 돈을 쉽게 갖다 끌어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벌어야 되고, 또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감소될 때는 경기가 살짝 둔화할 수밖에 없죠. 그죠? 기업들의 매출이 조금은 빠질 수 있고. 근데 하지만 그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매출은 빠질지언정 이익률은 유지가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매출이 증가를 했지만 원가 부담이 너무 같이 올라가서 사실 이게 좀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잖아요. 왜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까? 수출입 금액을 갖다가 전체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을 해보면 수입하는 금액이 더 높아요. 수출하는 금액보다. 그러니까는 적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원가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낮아지면서 수요는 적당하게 뺄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만큼의 이익률 자체가 개선이 돼요. 혹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수요를 적당하게 둔화시켜주는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그래도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는 우리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돈을 마구마구 풀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 주식에 투자해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꺾인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세는 둔할 거고, 시세의 상승은 둔할 거고,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이러니까는 사실상 지금 이 레버리지 수요들이 조금 이제 약간 뒷걸음질 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시장은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걸 주식시장에서 부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성장주, 기술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만큼 또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금리 인상만큼 할인율을 적용을 시켰을 때는 기업들의 어떤 적정 밸류 프리미엄을 반납하게 되니까, 그러면 눈높이가 낮아지고, 그럼 눈높이가 낮아지니까 지수 상승도 둔화되고, 이게 연결고리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계속 금리 떠들죠. 이 금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고 분석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결국에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막기 위해서 수요적인 수요를 이제 지나치게 올라갔던 수요를 살짝 꺾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은 지금 오히려 밑바닥을 깃다가 전쟁 리스크 때문에 빠졌지만, 이게 지금 이 격차가 너무 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격차를 이제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수요가 내려오는 쪽으로, 이거를 금리 빅스텝이라는 카드를 사용을 해서, 또 QT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수요를 축소시켜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이걸로 먼저 잡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면은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러시아에 계속 어택을 가할 수는 없잖아요. 러시아에다가 어택을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러시아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이것 때문에 석유며 천연가스며 이것 때문에 괜히 뭐 쫄아가지고 그래버리면 미국도 어깨뽕이 안 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해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해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카드를 써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요를 또 감소시킨다라는 약간의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인 건데, 아무튼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유가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급락을 보였던 때가 있습니다. 유가 일시적으로 급락을 잠시 보였었어요, 지난주에. 그날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가가 급락을 보였던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중화권 증시가 하락하던 때였어요. 중국 증시가 빠지는데 유가가 같이 빠졌다. 무슨 상관관계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이 상해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확진자가 대략적으로 2만 명 정도가 발생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은 지금 20만 명, 30만 명, 뭐 50, 60만 명까지 갔다 왔는데 뭔 지금 2만 명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이 백신 접종 자체가 이미 좀 이게 기본적인 큰 틀이 틀려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들은 mRNA 백신을 대부분 접종을 받았어요. 하지만 중국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뭐 대륙이다 보니까 막 우리가 뭐 엄청 좀 대단하고 물론 G2니까 경제 성장 지표로 봤을 때는 GDP도 상위권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의료 쪽으로는요. 의료 기술이나 뭐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선진국들에 대비해서 조금 떨어져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국은 사실 mRNA 백신을 맞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백신의 효과가 우리 사실 여러분들도 백신 뭐 화이자며 노바백스며 다 맞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신 맞았다고 감염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백신을 통해서 그 극단적인 증상, 그다음에 위중증, 그다음에 또 치사율, 이 치명률을 낮추는 데다가 포커스를 둬가지고 우리가 지금 백신을 다 접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까지 치명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은 지금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역 정책 자체가 우리는 각자 도생해서 좀 쉬세요. 쉬면 돼. 차라리 걸리면 또 슈퍼 항체가 생긴다라고 하죠. 슈퍼 면역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차라리 백신 맞은 사람들은 정부에서도 대놓고 걸리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차라리 한번 걸려버리면 오히려 낫다 이거야. 치명률은 일단 낮으니까 백신 맞고 걸리면 그냥 낫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빨리 우리는 그냥 코로나를 감기처럼 떠안고 가자. 이렇게 지금 선진국들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은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가 됐다. 그러면 진짜 닭장에 닭 가둬 놓듯이 어디 하나에 뭐 그때 뭔가요? 지난달인가 언제 한번 어디서 뭐 터졌다고 하니까는 거기 건물 그냥 봉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뭐 거기서 막 뭐 폐쇄공포증 있는 것처럼 쓰러지고 막 구토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검사 몇만 명 다 끝나기 전까지 못 나가요. 봉쇄를 그냥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 딱 한 명 터졌다라는 이유로. 중국이 왜 저렇게까지 하냐.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공산당이라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의 이 백신 유형부터가 이미 틀렸고 우리는 치명률에 초점을 뒀지만 중국은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부터가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고 특히나 상해가 저렇게 뚫렸다? 이거는 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좀 크다라는 점.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지금 터진 상황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중국도 전 글로벌 제조업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잖아요. 중국도 저래버리면 이거 진짜 우리 다시 경기 막 침체되는 거 아니야? 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유가의 전체 글로벌 생산 영향력을 끼치는 유가가 글로벌적으로 활용을 할 때 유가를 사용하는 소비 비중이 중국이 대략적으로 15%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기타 어떤 원자재들은 또 50%까지 뭐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의 70%는 소비지만 중국의 대부분의 GDP는 제조잖아요. 제조고 생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봤을 때는 중국이 저렇게 해서 봉쇄가 들어가고 생산에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감소시키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저런 식으로 지금 영향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저것 때문에 유가가 빠지고 천연가스 빠지고 원자재 가격 빠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빅스텝을 밟아 나가야 될 이런 상황까지는 생기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가가 지나치게 반응을 한번 했었어요. 최근에 유가가 급락을 보였었습니다. 중국에 그만큼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사실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원가 부담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적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의 변동까지 플러스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굉장히 지금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유가가 안정을 취하고 이익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만한 컨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또 있고, 그랬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싼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싸게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를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게 시총 상위 종목들인 거고, 대표적으로는 반도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게 뭐예요? 우리나라 대형주들 여러분들 우량주 투자하겠다라고, 또 성장주 투자하겠다고, 국민주식 투자하겠다고, 주식 건전하겠다고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세가 너무 안 나니까 힘들죠. 근데 좀만 기다려보셔라.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될 수 있을 만한 그 포인트가 발생할 때 여러분들, 그때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세상일 것이다. 제가 분명히 몇 달 전부터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던 내용이에요. 저도 그래서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게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서치를 하고 모니터를 했는데, 요번 어떤 시그널이 그렇게까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이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은 있어요. 그리고 유가 변동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대표적인 산업군들이 시크리컬 종목들이잖아요. 시크리컬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경기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즉각 반응을 하고 전망치도 또 빠르게 바뀌고 이래요. 그래서 시크릿컬 업종들은 다소 좀 투자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포함해서 미국까지도 극단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빠르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 결국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금리를 얼마큼 올리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떠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키워드가 하나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중국이 얼만큼이나 다시 경기 침체나 경기 위축 국면으로 진입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유가가 거기서 반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뭐 비축률 를 갖다가 방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막 오더를 줬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유가의 공급을 늘리려고 했는데 사실 유가 그렇게 크게 안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해서 비축률을 방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니들 그거 풀어봐야 얼마나 풀겠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가도 그렇게 반응을 안 했는데, 이번에 중국이 뭐 상해 쪽에 저렇게 터지고 또 봉쇄니 뭐니 셧다운이니 하니까 유가가 급격하게 반응을 했어요. 이거는 오히려 어라 큰일 났다가 아니라 야 이거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판단을 이제는 해야 될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핵심 키워드들 지금부터 극단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이야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부터 더 나빠질 건 뭐가 있는데요, 그죠? 지금부터 더 나빠질 건 솔직히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뭐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악재성 내용들, 그 다음에 주변 매크로 환경들,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은 여전히 경제 성장에 대해서 다양한 선행 지표들은 자신감을 표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 조금 저렇게 무역수지 적자를 포함해서 일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도 코로나를 딛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탄력 있는 경제 성장을 지금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고 있고, 그 중심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2차 전지 산업이 대표적으로 지금 중심을 잡고 있고, 예전에 여러분들께 그래프를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의 전체적인 시장 규모보다 2차 전지 쪽의 시장 규모가 대략적으로 빠르면 2025년이면 거의 동일선상, 그리고 추후에 2028년, 2030년도 정도 수준이면 반도체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규모보다 2차 전지 섹터의 전체 시가총액 규모가 훨씬 웃돕니다. 40-50%는 더 웃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쪽으로 특히나 전기차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대략적으로 7% 선상밖에 안 되지만, 2025년부터는 빠르게 이게 증가율이 늘어난다. 대략적으로 15%대부터. 그죠? 지금보다 2025년이면 2배가량 늘어나요. 그리고 15에서 20% 이상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7년, 28년도. 2030년 되면은 거의 뭐 우리 일상생활에 30% 이상 침투를 해서 정상 상용화가 되어 있는 시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2차 전지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테슬라가 100불에서 400불 왔다고 4배가 갔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 하셨고, 40불에서 400불에 와서 비싸다라고 떠드셨던 분들은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나가서 땅 치고 후회하고 아파하지 마시고요.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100만 원만 사놨으면은 지금 수백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살 수가 없었지만, 그렇죠?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해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실 거면 그냥 적금 드시는 게 나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싶거든 지금 뛰어 드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핵심적인 근거고, 제가 왜 지금 자꾸 어그로 끌지 않고 이번 4월 5월 정도가 우리가 지금 바닥이라고 좀 믿고 들어가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앞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저 또한 일단은.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핵심적인 키워드나 포인트가 뭐냐면, 현재 시장이 뭐 때문에 두드러 맞았고 현재 시장이 뭐 때문에 안 좋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이런 내용이 커버가 되고 소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꽃길이 옵니다. 요즘 꽃 많이 폈는데, 그래서 꽃잎이 다 떨어지고 꽃잎이 지기 전에, 그렇죠? 다 뭉개지고 지기 전에 꽃 구경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구경하러 가야죠. 뭐 하십니까? 빨리 씻고 꽃단장 하고 새로 산 옷 꺼내 입으시고 빨리 지금 나가야 된다고요. 꽃 떨어지기 전에. 근데 여러분 꽃 다 떨어지고 가죠. 떨어졌네 이러고 앉았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꽃단장 하시고 나갈 준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다? 오늘은 꽃 구경 어디로 가요? 2차 전지로 꽃 구경하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DI 기준으로 했을 때도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 일진머티리얼즈나 뭐 오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잘 가고 있고, LNF도 잘 가고 있고, 솔로스 첨단 소재 쪽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가고 있고, 다 가요. 2차전지 다 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동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고, 셀 기업 중에서는 여전히 탑픽을 저는 삼성 SDI라고 강조를 드렸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 보십시오. 삼성 SDI 2.4%대 상승, LG엔솔 아직 조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애매한 거야. 왜? 실적 잘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LG엔솔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LG엔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결국에 지금 2차전지 쪽 셀 기업들은 뭘 보고 있다? EV향 매출을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판매 이익을 보고 있다고요. 전기차 배터리를 팔아서 돈을 벌었는 거는 SDI다. 지금 당장은 저기 LG에너지솔루션은 EV향 배터리 매출이 이익이 2분기까지는 적자예요. 2분기까지는 다른 소형전지나 원형전지 쪽으로 뭐 이게 벌어들이고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믹스 효과고, 믹스 말고 단독으로 별도로 봤을 때는 SDI가 지금 배터리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돈을 벌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전기차 배터리에 돈을 버는 놈이 누구냐를 보고 들어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SDI를 봐야 되겠죠. 중장기적으로도 여전히 계속 더 이익률이 나타나지만, 그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유 사업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유가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셀 기업들 결국에 뭐 우리나라 기업의 셀 탑2는 당연히 LG엔솔하고 SDI인데, 시총만 하더라도 지금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결국에 우리는 시총도 시총인데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으로부터 누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잘 올라갈 수 있냐는 뭐 SDI지 뭐. 그래서 저는 SDI를 여러분들께 탑픽으로 꼽아 드렸던 거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무언가를 드리면 다음날 시세가 번쩍번쩍 나타나면 좋기는 좋아요. 뭐 사자마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거는 단타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자마자 100% 수익이 다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 버리세요.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전략이 있고 그 안에 어떠한 뭐 계획이 있는 거겠죠. 진짜 매수 버튼 누르자마자 어떻게 째깍째깍 주가가 가요? 그런 데 있으면 저를 소개를 좀 해달라니까요. 제가 한 달 리딩 비용을 1억을 드릴게. 내가 매수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바로 막 10% 20% 급등이 나와가지고 그게 100% 확률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를 소개를 시켜달라고요. 그럼 내가 할 테니까. 이직 안 하고 저는 거기 가서 리딩 받고 돈 벌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주식은 그런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생각을 하시라고. 내가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자꾸 뭔가 시세의 흔들림에 스트레스 받고 자꾸 내가 뭔가 나를 못 이기는 것 같고 하시면 공부를 하시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하시라고요. 설명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꾸 주식을 갖다가 단타 제외하고 이런 종목을 갖다가 재물을 뜯어보지 않고 얘네들의 전망을 갖다가 스토리로 묶어서 보지 않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차트만 가지고 가격만 가지고 논하는 그런 불특정 누군가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많아요. 제가 내일 영상에서 썰 하나를 풀어드릴 겁니다. 제 지인이 어젯밤에 연락이 왔어요. 실화로. 어젯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에 가입을 했는데 한 달에 220만 원이래요. 근데 종목을 갖다가 제약바이오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투자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 종목은 지금 거래 정지가 됐고 한 종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해다 지금 나락이 갔는데 한 달에 22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서비스를 3달을 더 주더래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그게 언제 올라올지도 몰라.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 근데 이게 다 뻔한 스토리들 가지고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현혹시켜서 말도 안 되는 가입 비용을 뽑아서 자기들의 이익만 취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는 가입 비용이 최소여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의 수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답니다. 무슨 영업이 더 필요해요?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리딩을 받으셔야 됩니다. 리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을 누군가에게 구하고 뭐 이렇게 막 상담은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리딩 서비스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리딩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게 맞는 건데 엉뚱하게 자기들만 리딩 비용을 받아놓고 잘못되면은 네가 투자했잖아,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하고 책임감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 전문가를 자기 이익만을 위한 거다.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영업의 근본적인 건 뭐예요?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뭐다? 투명성이다. 투명해야 된다. 아시겠죠?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리딩으로 돈을 버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리딩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딩을 받아보면서 저처럼 이만큼이나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고 이만큼이나 전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렇게 해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저도 불과 한 10년 전쯤에 저도 10년 전쯤에 주식 공부를 좀 더 열정적으로 할 때 리딩 서비스를 받아봤어요. 양아치 같더라고요. 제가 이 전문가를 할 줄 몰랐지만 언젠가 내가 이거를 하게 된다면 나는 저짓거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해봤고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뭔지 알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논리적이고 진짜 현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서 궁극적으로는 투자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희망을 갖고 오신 분들에게 그 희망이 현실이 되게끔 해드리자. 이게 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의 저의 어떤 그런 목적과 이런 목표는 그게 다예요. 이 뜻이 맞는 분들은요. 이벤트 열어드리겠습니다. 뭐 영업적으로 돌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은 뻔뻔하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뻔뻔하게 여기서 뭐 원가 그대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벤트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오셔서 편하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못 다 드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영상 하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주말 영상에 또 추가적으로 담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투자하시고요. 지금 이 뭐 조금 조정받는 이런 시장들 겁먹지 마세요.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겁을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뭔가 누가 나한테 겁을 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 그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등 떠밀고 여러분들한테 겁을 실제로 와서 주고 있지 않습니다.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지금은 전진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진짜 후회 안 하십니다. 구독 꼭 눌러주셔서 영상 꾸준하게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주말 영상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일단은 이 큰 틀만 알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 진짜 이번 시장에서는 뒷걸음질 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에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직 2차전지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또 좋은 성과 만들어서 연말에 여러분들이 매수한 그 기업의 부품을 달고 있는 전기차 한 대씩을 우리 뽑아 봅시다. 아시겠죠? 수입차로, 국산차 말고 수입차로 2차전지 주식 사서 돈 벌어서 수입차 전기차 한 대씩 뽑자. 올해 남은 3개 분기 동안 돈을 벌어서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